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디니입니다. 오늘 사실 디자인 툴에 대한 노하우를 영상으로 준비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회사원부터 프리랜서 디자이너 그리고 디자인 사업까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디자인할 때 기억해두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담은 이 영상을 다른 영상보다 좀 더 빨리 올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저의 초보 디자이너 시절에 큰 도움이 되었었던 노하우들이기 때문인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이너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디자인을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 디자인 작업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요. 저도 프리랜서 디자이너 초기부터 지금까지 통틀어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늘 기억해 두고 있으면은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고요. 이 노하우 3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초보 디자이너라면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초보 디자이너부터 프로 디자이너까지 디자인할 때 기억해두면 도움이 되는 첫 번째 노하우는 하다가 헷갈릴 때는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기입니다. 사실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주 겪게 되는 현상이에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내 눈에는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디자인 작업물 어쩐지 좀 내 눈에 별로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디자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보면 내 디자인 작업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초반보다 조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변 지인에게 내 디자인 작업물 어떤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깨끗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타인에게 내 디자인 작업물을 보여주면서 어떤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작업이 내 작업물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고요. 대학생이라면은 같은 과에 있는 동기들 혹은 직장이라고 하면은 직장 동료분들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연인,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주변 지인 한두 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신 이 방법에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SNS처럼 불특정한 다수가 내 계정을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로 업로드하는 식으로요. 지금 내 디자인 어때? 하는 식으로 SNS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불특정한 타인으로부터 내 디자인 결과물이 도용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까운 지인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기억해두면 도움이 되는 디자인 노하우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고객이 원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디자인 활동은 예술 활동이 아닙니다. 디자인이란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다분히 상업적인 활동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한다면 고객이 정말 만족해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디자인하려고 하는 행동은 상업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예술활동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과 고객이 원하는 것을 잘 구별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우리가 디자인을 맡기려는 고객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어떤 니즈가 있는데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결과물을 얻게 된다면 약간 난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디자인 외주 활동을 하실 때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이 좋아하는 것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캐릭터 디자인에 강점이 있는 디자이너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내가 캐릭터 디자인을 정말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디자인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뚝 보여준다면은 어쩌면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좋아하지 않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외주 활동을 하실 때는 자신이 가진 디자인 강점을 어필하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꼭 놓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강점과 고객의 목소리가 더해졌을 때 디자이너와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고객의 주문 사항을 잘 체크하는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문서 포맷을 만들어 본다든지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유선 상담을 진행해 보는 식으로 고객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초보 디자이너라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디자이너라면은 내 디자인 기술, 내 디자인 서비스가 잘 팔려야겠죠. 앞에서 살펴본 이 두 가지 노하우를 잘 실천해 보려면은 내 디자인이 클라이언트로부터 결제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을 때 이 두 가지 노하우를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팔리는 디자인을 고민해 보는 것도 디자이너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 세 번째 노하우도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디자인할 때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되는 세 번째 노하우는 디자이너도 마케팅 공부하기입니다. 이 부분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디자인만 잘한다고 내 디자인 서비스가 잘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못지않게 마케팅 공부도 디자이너가 꼭 공부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마케팅은 마케터, 이런 식으로 구분짓지 마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재능 플랫폼에 내 디자인 서비스를 등록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이때 고객의 마음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마케팅 지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디자이너가 만든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가 비슷한 다른 디자인 서비스들 사이에서 눈에 띌 확률이 높습니다. 예쁜 디자인만을 내세우는 디자이너보다 오히려 마케팅을 공부한 디자이너의 서비스가 더 판매율이 높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공부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케팅 공부라고 해서 거창하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마케팅과 관련된 서적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디자인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카피라이팅은 어떻게 해볼 건지, 만약에 자사몰이 있는 디자이너라면은 내 자사몰의 랜딩 페이지 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될지, 재능 플랫폼에 내 디자인 서비스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은 이 서비스의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계속 테스트해 보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 번에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테스트를 병행해 가시면서 내 디자인 실력과 서비스가 매력적으로 어필될 수 있는 마케팅을 공부하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은 특히 제가 초보 디자이너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느꼈던 문제들을 해결을 했던 과정들을 담은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도 큰 힘이 돼주었던 내용인 만큼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 디자인 활동에 많은 도움 얻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라는 의문이 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항상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해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이너 디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